저 전남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부에 있는데 지금 3월부터 올해 제가 연구년을 받아서 연가를 지금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일단 요즘 이제 알파고 나오고 지금 해서 그 딥러닝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발표하신 데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부분 알고리즘들이 다 이 공개 소프트웨어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딥러닝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들이 제가 찾느라고 찾아봤는데 아주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많이 쓰고 적게 쓰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런 그 메이저 그 IT 컴퍼니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야후, 바이두 뭐 이런 메이저 컴퍼니들이 공개한 날짜를 보시면 대부분 얼마 안 됐습니다. 2016년 2월 한 달도 안 된 게 있고요. 대부분 작년 말 2015년 11월 좀 페이스북의 토치라는 공개 소프트웨어는 좀 상대적으로 일찍 발표한 편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발표된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썼던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뒤에 참고 자료로 넣었으니까 이 자료를 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기 전에 그 소스를 왜 공개하는지 공통적으로 좀 공개 소프트웨어를 오픈한 회사들이 발표한 오픈을 하면서 왜 이걸 오픈을 한다 하는 것들을 좀 읽어보고 정리를 해봤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취하는 것도 있고 기브 앤 테이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 공유, 지금까지 개발한 것을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이제 좀 이 지금 딥러닝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우리 대학에서도 3, 4학년 때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도 최소화하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딥러닝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개발을 하니까 훨씬 더 빨리 개발을 할 수 있고요. 일종의 이제 공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공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티븐 호킹스나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AI 기술의 잘못된 사용을 사전에 좀 방지하려면 이 소스를 오픈하면 누구나 그걸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천 방지할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좀 공헌적인 측면에서 기부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제 테이크도 좀 있죠. 그래서 일단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네 소스를 공개함으로써 이것들의 사용자가 많아지면 자연히 표준화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고요. 응용도 많이 발굴이 될 수가 있고 따라서 그 응용에 관련된 시장의 영향력도 확대가 되고요. 유저들이 많아지면 그 유저들 중심으로 그 인력을 뽑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많은 기대는 안 하겠지만 외부 연구자들이 뭔가 잘못됐다 하고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기술을 개선을 해가지고 자기네 기술이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도 노리고 공개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알파고 만든 구글이 가장 요즘 주목을 받고 있어서 텐서플로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구글이 브레인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를 공개를 했는데 뭐 웹사이트는 이렇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텐서플로우라고 부르는 이유가 텐서가 흘러다닌다 이렇게 그런 개념에서 텐서플로우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게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인데요.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은 그래프를 잘 알 텐데 이게 방향이 있는 디렉티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오퍼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화살표를 통해서 흘러다니는 것들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돌려면 이 프로세스가 끝나야 되고 이 세 개의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게 동작을 해서 이제 여기 결과가 또 여기로 전해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공개한 디스트 빌리프라는 것을 버전업 한 거고요. 이 텐서플로우가
주로 파이썬으로 프로그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4비트 리누스나 맥 OS, 그 다음에 모바일 안드로이드나 iOS에도 돌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픈 소스긴 하지만 라이센스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는 허용이 안 되고. 그래서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지메일의 스마트 리플라이 기능이나 스팸 필터링, 구글의 그 음성 인식 기능, 구글 트랜슬레이트, 구글 뭐 사진 관리해주는 구글 포토, 딥드림이라고 해서 사진을 좀 수채화처럼 바꿔주는 앱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딥드림. 그다음 검색 엔진의 핵심 알고리즘인 랭크 브레인에도 이 텐서플로우를 갖다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텐서플로우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이걸 오픈 소스, 오픈 코스웨어가 있는데 유다시티라고 부르는 무크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에 가보면 이게 이제 홈페이지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이 6만 1,000명 정도가 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기간에 공부를 하면 되고 일주일에 6시간씩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60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많이 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코스를 딥러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면서도 3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하니까 파이썬 신텍스도 좀 알아야 되고, 라이브러리 예, 라이브러리 뭐 어떤 모델을 쓰려면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요. 뭐 유저 프렌들리한 예, 그냥 막 갖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스를 소화하려면 최소한 2년 정도 프로그래밍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요. 파이썬으로 하기 때문에 파이썬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Git이나 GitHub를 써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머신 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고, 뭐 수학, 통계학이라든지 리니어 알지브라, 캘큘러스 같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어야 되고, 대충 요런 프리리퀴짓을 보면 학부 졸업생 정도, 우리 전산 전공한 학부 졸업생 정도의 프리리퀴짓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영어로 강의해서 좀 더 어렵기도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그 대학원생 수준의 어려운 내용으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홍콩 과기대 김성훈인가요? 하는 분이 홍콩 과기대인데도 어떻게 우리 한국 분이 한국말로 이 텐서플로우를 사용한 딥러닝 코스를 지금 막 만들면서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강좌가 3강좌를 들었는데 아주 쉽게 강의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GitHub에 올라와 있으니까 저 뒤에 보면 첨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아 리서치 랩에서 개발한 DMTK. 이거는 Distributed Machine Learning Toolkit의 약자입니다. 이건 말이 디스트리뷰트가 의미하듯이 컴퓨터 여러 대로 다수의 컴퓨터로 데이터를 좀 나눠줘가지고 딥러닝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되어 있고 C++로 프로그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이게 서버고요. 클라이언트에 뭐 몇 개의 그 컴포넌트가 붙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DMTK가 다른 툴킷하고 좀 다른 것이 이게 윈도우 버전이 유일하게 윈도우스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툴킷들은 다 유닉스 버전입니다. 여기 지금 유벤투라고 하는 것이 리눅스 버전의 일종인데 대부분 다 이 리눅스는 오픈 소스죠. 유벤투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다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DMTK는 마이크로소프트니까 윈도우스를 살려야 되니까 윈도우스 상에서 돌아가는, 그리고 컴파일도 C++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도 비주얼 스튜디오 2013으로 컴파일하거나 이 유벤투의 경우에는 G++ 4.8로 컴파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애플리케이션은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모든 종류의 그 딥러닝 모델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공개했는데 CNTK, 이거는 컴퓨테이셔널 네트워크 툴킷인데 이거는 DMTK하고 좀 다른 것이
이거는 이제 한 개의 컴퓨터에서 아주 복잡한 다계층 신경망 계층이 아주 깊어지는 그런 신경망을 훈련하는 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툴킷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이제 요거의 장점은 GPU를 여러 개를 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달면 다른 툴킷들보다 훨씬 스피드를 빨리 훈련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개인 비서 코타나나 스카이프 번역하는데 이 CNTK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C++로 되어 있고요. 파이썬은 지금 제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토치라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좀 일찍 공개를 했습니다. 2015년 1월 1년이 넘었는데요. 원래 뭐 시작은 훨씬 더 전에 했겠지만 이 툴킷은 좀 일찍 공개를 해서 그런지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페이스북의 AI 리서치 그룹뿐만 아니고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고 만든 회사죠. 확실하진 않지만 알파고도 아마 이 토치를 쓰지 않았을까 예측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걸 쓰고 있고요. 엔비디아나 IBM, 트위터 같은 데에서도 이 토치를 써서 딥러닝을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엔비디아 GPU를 주로 만드는 엔비디아 GPU에 옵티마이즈 되도록 토치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 회사의 GPU를 갖다 쓰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공개한 뒤에 한 달도 안 되는 야후가 만든 카페 온 스팍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카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카페를 스팍 환경에 여기 보면은 분산 환경이죠. 분산 환경에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하둡이라든지 스팍이라든지 이런 환경에다가 카페 온 스팍이라는 툴킷을 추가해 가지고 이 분산 환경에서 딥러닝 기능을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야후 플리커를 요걸 써서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음성인식이나 비디오 분석 같은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도 아주 효과적인 성능을 낸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데이터도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카페 온 스팍의 전신이 카페라는 건데요. 이 카페는 야후에서 만든 게 아니고 버클리 대학의 비전 앤 러닝 센터라고 하는 연구소 같은데요. 여기 이 그룹에서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났는지는 제가 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카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도 딥러닝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학생들 다 카페를 쓰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사용자가 지금 툴킷 중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는 게 이 카페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빠르고 딥러닝을 적용해 보는데 가장 빠른 방법을 제공하는 C++로 프로그램하지만 파이썬이나 매틀랩 프로그램하고도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돌 수가 있고요. 레퍼런스 모델, 툴이나 레퍼런스 모델 데모, 그다음에 잘 그 검증된 코드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라도 쉽게 잘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CPU, GPU 둘 다 쓸 수 있고 유벤투라고 하는 리눅스 OS의 이 버전에 옵티마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다 쓰려면은 일단 OS를 깔아야 됩니다. 유벤투 OS를 자기 PC에 깔아야 되고 파이썬을 쓴다. 그럼 파이썬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 라이브러리 깔아야 되고 그 순서대로 이제 세 가지를 다 깔아서 예제 프로그램 같은 거 좀 돌려보고 그걸 좀 약간 모디파이 해서 이제 자기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쓰는 거고요. 그렇지만 라지 스케일의 인더스트리 애플리케이션도 이걸 가지고 많이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음성인식, 영상 처리 분야로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손쉽게 쓸 수 있는 유용한 툴킷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카페하고 다른 지금 여기 이것들 중에 뭐 토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설명 안 드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다고. 40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텐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때 라이센스가 뭐 어떤 종류의 라이센스냐, 전부 다 오픈 소스긴 하지만 라이센스 종류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랭귀지가 다 다르고요. 대개 C나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CPU, GPU를 쓸 수 있는지요. CPU, GPU 쓸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 모델이라 그래서 아까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모델 중에 프리트레인 모델을 지원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한 테이블이 하나 있어서 여기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회사죠. 바이두도 인공지능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잘 나가는 회사인 것 같은데, 바이두의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랩 S베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만든 WAP CTC라는 툴킷입니다. 얘는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 음성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두가 만든 딥스피치 2라는 것을 이 WAP CTC를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인식 전용 툴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작년 11월에 벨레스라고 하는 툴킷을 공개를 했는데요. 삼성은 하드웨어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삼성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소프트웨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벨레스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가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은 GitHub에 올라가 있고요. 뉴럴 네트워크,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을 제공하기 위한 컴포넌트가 있고요. 하둡이라든지 이런 분산 환경에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마스토돈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이건 뭐 오디오 시그널을 위한 사운드 피처 익스트랙션,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오픈CL이나 쿠다를 쓰는 건 다른 것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썬이 굉장히 이제 AI에서 대세인 랭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인데, 여기서도 디지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디지스는 다른 시스템하고 달리 인터랙티브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메뉴 방식으로, 윈도우 메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유저가 이렇게 클릭하면 하고 이제 데이터 파일만 셀렉트 해주면은 데이터 읽어서 뭐 자동으로 해주는, 그래서 인터랙티브 시스템인데요. 뭐 물론 개발도 하고 훈련도 하고 비주얼라이즈도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 GPU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쿠다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CUDN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또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오픈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려면 뭐 이런 것들도 다 미리 설치를 해야 되겠죠. 카페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 디벨로퍼들을 위한 코스웨어도 여기 들어가 보면 좀 있는데요. 여기 말고도 몇 개 더 이렇게 그 사이트에 보면 이런 코스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 앤드류 응이 만든 이 코세라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오픈 코스웨어들이 있는데요. 어떤 거는 유료도 있고 어떤 건 무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잘 돼 있어요. 이 앤드류 잉이 그 바이두, 원래는 구글에 있다가 바이두로 옮긴 사람이죠. 그래서 바이두에서 그 와프 CTC를 만든 핵심 연구 책임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만든 코스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르쿤이라고 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거의 굉장히 원조라고 볼 수 있죠. 르쿤이 강의하는 강의도 있고요. 힌튼, 지금 구글에 있는 제프리 힌튼 박사의 코세라 코스도 있고요. 이런 거 다 보시면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다 영어로 강의하고 한글 자막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영어가 안 되시고 또 딥러닝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없고 그러면 좀 듣기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돼 있는 이런 동영상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던 참에 아까 그 홍콩 과기대 김성훈 교수, 그 아마 인터넷 뒤져보면 나올 겁니다. Git에서 검색해봐도 나올 거고, 그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마인드라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딥러닝 for Java, DL4J라고도 그냥 약자로 하는데요. 딥러닝 for Java, 이 J가 의미하듯이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다 넣으면 뭐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 아니면 뭐 리그레션을 하든 결과를 내주는데 분산 환경에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하둡이라든지 스파크, 메소스 같은 것들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잘 활용을 해서 분산 환경에서 딥러닝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아파치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제공하고요. 뭐 공개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성공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7, 8가지 정도의 오픈소스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런 것 중에 이제 내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좀 선택을 해서 뭐 다 써볼 수는 없으니까요. 써야 될 텐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좀 몇 가지 적어봤는데 먼저 어디에다 응용할 건지 타겟 어플리케이션이 뭐냐에 따라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 어떤 것이 적합한지가 나오니까 어떤 경우는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좋을 거고 어떤 경우는 리커런트 네트워크가 좋을 거고 어떤 경우는 뭐 프리트레인 모델이 좋을 거고 뭐 이런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뭘로 할 건지가 일단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창업하고 뭐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라이센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라이센스가 걸려 있는지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주로 데이터 오리엔티드한 애플리케이션인지 아니면 모델 오리엔티드 애플리케이션인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은 상관없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든지 데이터는 적지만 모델을 좀 복잡한 걸 써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툴킷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익숙한 랭귀지, 뭐 파이썬이 익숙하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는 C로밖에 프로그램을 못 한다는 건 이제 할 수 없이 C로 되어 있는 걸 해야 되겠죠. OS도 유벤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 그 취향에 맞게 잘 골라야 될 것 같고요. GPU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떤 툴킷은 GPU를 서포트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적어놓은 게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고 했는데 아까 주도권,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이유가 좀 주도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내가 구글하고 비즈니스를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텐서플로우를 써야 되겠죠. 야후에다가 내가 뭔가 야후하고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카페, 원스팍 뭐 이런 걸 써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다양한 그 툴킷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아무거나 거의 성능이 비슷합니다. 이 지금 위키피디아에 보시면 위키피디아에서 다양한 툴킷들을 좀 비교해 놓은 표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 보여드리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좀 이 앞부분만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게 카페고요. CNTK, 마이크로소프트, CNTK, 딥러닝 for Java, 뭐 이런 것들을 이 세 개 정도는 말씀 안 드린 거고, 텐서플로우 여기 있고요. 토치, 페이스북에서 만든 토치 이렇게 있고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어떤 건지, 어떤 경우는 오픈소스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오픈소스가 대부분 다 yes인데 얘만 no네요. 그 다음 플랫폼 OS가 어떤 건지, 랭귀지는 어떤 걸 쓰는지, 이 뒤로도 쭉 몇 가지 그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다 비교를 해놨는데요. 보면은 이게 아직 여기 보면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리스트는 incomplete하다고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라고 incomplete하다고 전제를 하고 만들었는데 제가 봐도 incomplete한 것 같습니다. 몇 개는 좀 빼도 될 것 같고 최근에 공개된 몇 개를 좀 꼭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뒷부분에 보면 네트워크 모델이 있어요. 프리트레인 모델을 서포트하느냐, 뭐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서포트하느냐, 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죠. 컨볼루션 네트워크, 뭐 RBM, 뭐 뭐 볼츠만 머신 뭐 이런 거를 서포트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뭐 어떤 건 yes도 있고 no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좀 관련이 있는 얘기여서 여기다가 제가 오픈 AI를 좀 한 슬라이드 정도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금 2015년 12월 달에 설립이 됐으니까 얼마 안 됐죠. 이거는 non-profit 비영리 단체인데요. AI 이게 지금 재단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펀드가 1조입니다. 우리 돈으로 1조가 좀 넘죠. 10억 불이니까. 테슬라를 창업한 앨런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공동
창업자로 해서 이런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물론 펀드도 좀 내고요. 왜 만들어졌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티븐 호킹스나 뭐 스튜어트 러셀 같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도달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시대가 될 거다. 그런 시점을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이제 사람이 통제를 못하고 리디자인이라는 게 자기보다 똑똑한 애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프로그래머였는데 이제 그 어떤 시점부터는 그럴 거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인류는 반드시 뭐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뭐 아직 여기까지 가려면은 뭐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2045년인가 이렇게 되면 된다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소스를 오픈해야 된다. AI 기술은 다 오픈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AI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개발의 결과는 반드시 오픈하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리드해 갈 걸로 예상이 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아직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많은 액티비티가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그 많은 액티비티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간을 많이 썼네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진영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딥러닝만 가지고 이렇게 스루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데이터의 양이고요. 이게 이제 퍼포먼스인데 기존에 딥 네트워크 말고 샬로우 네트워크 층이 2층밖에 없죠.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2층 넘어가면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샬로우 네트워크나 SVM, 뭐 베이지안 클래스파이 이런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들은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어느 정도 성능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딥 러닝이 나오면서부터는 데이터가 많아지기만 하면 성능이 어디까지 갈지 물론 이제 여기도 수렴을 하겠지만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할 것은 데이터가 좀 적다면 기존의 방법이 딥러닝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굳이 딥러닝 쓸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매트랩 툴박스에 있는 기존의 머신러닝 툴들을 써서 SVM이나 이런 걸 써도 충분히 성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픈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면 데이터가 우리 정부 지자체에서 공개한 데이터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그걸 활용한 사례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미래부에서 만든 빅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봐도 아마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참고한 자료들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우리 소프트 정책연구소의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 좀 참고했고요. 신문 기사,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한 40개 정도의 딥러닝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의 링크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아주 제가 많이 봤고요. 위키피디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클릭해 보시면 뭐 다 접속이 되니까 요 자료 나중에 필요하시면 받아다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